이렇게 읽어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보면 크레시아 발성이 있고,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의 총정리 한번 해드릴까 했는데, 행복한 스피치는 과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최인호 교수의 행복에 관하여라는 동영상을 보셨는데, 정리가 되시죠? 제 3의 공간을 가져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감상실을 갖고 계신가요? 어쩌면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의 물건이라는 책을 쓰신 교수 기억하시나요?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명지대 놀이문학 교수신데 지금 일본 가 있죠. 김 교수님, 네, 그분의 말씀이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이번에 그 남자의 물건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면 그 인쇄를 받아가지고 서재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분이 서재를 한번 공개하더라고요. 그 서재가 곧 나만의 공간, 나만의 머물 수 있는 곳,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상실. 노래방은 아니고요. 감상실 하면 노래 감상실을 연상하게 되는데, 나만의 독자적인 휴식 공간, 나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서재가 됐든, 감상실이 됐든,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쩌면, 제 3의 공간이 참 필요한 힐링을 할 수 있는, 일상과 단절되어 있는 공간.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요, 그 공간만 들어가면 행복하대요. 어떤 공간이냐고 물어봤더니 비닐하우스래요. 그분이 이렇게 그 농장을 조그맣게 밭을 일궈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그 채소를 가꿀 때 그 안에서 일요일날 가면 꼭 그 막걸리 한 통을 들고 가가지고요, 그 농사일 하고 그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목을 축이면서 쉴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얼마 전에 향훈재 전 MBC 보도국장님, 김종환 아나운서님이 그 1600평 정도 규모의 별장을 가꾸는 그런 공간에 가서 우리가 바베큐 파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도 그 공간에서 막 이렇게 가꾸고 정원을 꾸미고 하는 것이 행복한 시간이라는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감상실 가지고 이니셜로 워드플레이 하면 이렇게 됩니다. 감수성을 키워라. 감수성이 떨어지면요,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꽃을 보고도, 와, 아름답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희 꽃인가 보네. 라고 그냥 무덤덤 하면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느끼질 못해요. 오늘 식사하면서도, 맛있게, 와, 맛있다.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 라고 느끼면 그게 바로 행복한 식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배불리 먹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맛있게. 그걸 넘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하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일지라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훨씬 더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게 곧 행복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감수성을 키워라. 감수성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산책하고 등산하고 힐링, 그냥 걷고 무상무념 상태에서 걷고, 이것이야말로 감수성을, 메마른 감수성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그마한 일에도 감탄사를 연발할 수 있는, 내가 과연 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탄사를 쓰고 있는가를 보면 내 행복지수를 가늠할 수 있어요. 자그마한 일에도 자지러지게 이렇게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와, 아름답다. 시작. 와, 귀하고 귀하도다. 시작. 귀하고 귀하고. 늘 감탄사가 입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수성을 키워라. 또 하나 방법은 연애 감정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SNS에 이번에 그 첫사랑을 공개했어요. 그랬더니 막 꼬리글이 달고 난리인데요.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전화통화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기회가 된다면 만나볼 거예요. 그 초등학교 친구니까
제가 1년 늦게 학교 들어갔기 때문에 한 살 많은 여자 동기 동창이거든요. 네, 그때 그게 첫사랑이었지 않았는가. 그때를 생각하면 와 설레요. 그리워요. 네, 그런 연애 감정에 빠져보는 것, 이것도 감성수를 키우는 방법이에요.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고 음악을 즐기시는 것도, 문학을 즐기시는 것도 감수성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오늘 귀하신 분 여러분들이 요청에 의해서 모시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화분도 예쁘게 준비해 오시고 꽃다발도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분 충분히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독일에서 유학하시고 또 프랑스 유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데 함께 아마 행복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시간이 부여가 될 것입니다. 감수성을 키워라. 나는 감수성 지수가 높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거지만 감수성이 높으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런데 행복은 어떤 사람만이 누릴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 여기 53쪽에 보면 관점의 차이가 나오는데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절대 뭐랄까요, 촉촉히 스며드는 그 행복감을 누릴 수 없어요. 자그마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일은요, 암수를 받고도 감사해요. 왜요? 술을 받을 수 있으니 감사하잖아요. 뒤늦게 발견하면 술조차 받지 못하고 그냥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수술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죠? 공장에 불이 났는데도 감사해요. 왜요?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일상이 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일상이 기적입니다. 시작. 일상이 기적입니다. 일상이 감사입니다. 일상이 감사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때가 되어서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건강할 수 있으니 식사할 수 있는 것이요. 또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셨으니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설교하는 겁니다. 감수성을 키워라. 감수성을 키우는 방법은 매사 긍정적인 관점으로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라. 이것도 감수성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상이 뭔가요? 상상력을 키워라. 상상력이 없는 사람은 감수성도 없어요. 상상력을 키워라. 네? 상상력은 그 사람의 창조적인 에너지요, 유연성이에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도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이 사람은 이미 마음이 경직되어 있고 굳어져 가고 있는 거라고요. 나이 듦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경화현상이에요. 그분은 고집이 세요. 나이 먹을수록요.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요. 이거 아니면 안 되고요. 근데 젊은이들은 뭐예요?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유연해요, 사고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젊게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유연하게 다양성을 인정해가며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거예요. 상상력이 곧 좋은 아이디어, 창의적 아이디어일 수도 있겠죠? 제 머리가 그렇게 굳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최근에 느껴요. 특허출원을 체계했으니까 그걸 봐도 내 머리가 아직은 굳어져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면서 그것조차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실은 뭘까요? 감상실. 실험정신, 도전정신을 가져라. 이런 것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안주하려고 그래요. 안전빵으로 가려고 그래요. 젊은이들은 되거나 안 되거나 부딪힌다고요. 실패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경험을 쌓고 그래서 성장해 나가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돼요? 안전하지 않으면 시도하지도 않고요. 도전 정신도 약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60이 되어서 창업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마음으로 도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스피치를 하셔야 되는데 진정 행복한 스피치는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스피치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아날로그식 스피치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준비했으니 너희들 들어. 이건 아날로그식 스피치입니다. 요즘은 무슨 시대예요? 디지털 시대예요.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주고받는 거예요. 인터넷의 특징이 뭐예요? 꼬리글 다는 거잖아요. 꼬리글로 막 주고받고 40여 개 달렸더라고요. 제 첫사랑 공개에 밴드에.
아직도 밴드에 꼬리를 안 다는 사람들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SNS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꼬리를 달아줘야 돼요. 달아줌으로 자기가 격상되고 존재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인 것이다. 시작. 가장 이타적인 것이 상대의 꼬리글에 반응하는 건 이타적인 거예요. 상대의 배려예요. 상대를 위한 배려예요. 근데 누가 행복해지고 누구의 존재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본인이에요. 그런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입돼 있거나, 페북을 하거나, 아니면 카스를 하거나, 밴드를 하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달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교감하는 그런 스피치를 하시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시고, 그런 사회적 태도를 가지고 임하시면 훨씬 더 행복, 충만한 마음으로 행복을 누리면서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습니다 해주셔야 돼요. 믿습니다. 네네. 주제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스피치를 할 수 있을까? 내가 혼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풀어가지 말고 2way 방식으로 주고받으면서 교감하는 스피치를 할 때 훨씬 재미있게 스피치하면서 그 행복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스피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